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님, 조금 전에 민주당청 의원님께서 국민이 오해하실 수 있는 발언하셨어요. 좀 더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단상으로 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제가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대체적인 큰 틀은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기업이든 우리 일반 중산 서민층이든 정부가 그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분들께 이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좀 높여주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자유로이 선택하시면서 소비도 하시고 팍팍한 생활을 조금이나 더 보태게 하는 게 저희들 도리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소득세, 법인세의 일부 감세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이렇게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중상위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또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위 이상의 1억 2천 이상의 고소득층한테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 절대 금액을 아예 줄여가지고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지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더 적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약 한 37%는 세금을, 근로소득을 아직 한 푼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이 더 소중한 거고,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는 덜 소중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줄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에 있으신 분들한테 현재 내는 세금, 상대적으로 지금 세금을 적게 내고 계시죠.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은 하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그 비율이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 폭이 커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좀 내리기도 하지만은 특히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이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법인세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균형 있게, 그리고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구간의 감면폭 비율이 더 커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께서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실질 소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세제 개편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신동원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 이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국가 미래에 가장 중요하고 산업경제의 뿌리인 과학기술은 무시됐고 소외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를 짚어가며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위한 재원을 중심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 재유행까지 연일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국토 파괴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 위성 영상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70회에 달하는 약 10만 6천 헥타르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배나 폭증했는데요. 향후 태풍 같은 재해 재난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산은 소위 우리의 그 수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좀 머금고 있는 이러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 그 물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정비를 해서 산지 태양광의 설치는 좀 최소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지역에서는 안전 점검도 좀 그 실시를 철저하게 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 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리셋하여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디지털 그린 전환이다라는 그 방향은 저는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도 굉장히 큰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이 좀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민간이 자생적으로 이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이 그린딜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는 저희는 이거는 뭐 세계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주 경제 시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생 위성 영상 정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해서 우주항공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지금 포함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정부 조직법 개정 추진 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이 반영되도록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생 위성 개발하는 과기부와 활용하는 부처 간에 그 부처 간 갈등을 평생 겪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 국가들은 우주를 향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퉈서 국가 우주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필리핀 우주청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우리 아리랑과 천리안 위성을 수신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청의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여 우리의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 전진기지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항공우주
그 발전 또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아주 애써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본부를 필리핀에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급하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필요성과 설치 시기를 좀 충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노 사피엔스 시대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콘 공동 주최했습니다. 해크. 예,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개선 사항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정부 부처가 국민 데이터를 약 757억 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공공분야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시에 하루 평균 약 160만 건, 월 평균 5천만 건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에도 매우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정보보호 전담 조직 있는 부처가 7개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반도체, 사이버 보안, 디지털 자산 이런 분야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과 국가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특히 국정과제 안에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실 거지요? 예, 아마 인수위에서도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추가적인 전담 조직 신설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네.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저희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분단된 국가인데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 현재 과학기술인의 홀대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는 OECD GDP 10개국 국가 중에 유일하게 노벨 과학상이 없는 나라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노벨 과학상 목적으로 한 기초연구진흥법을 통과시켰으나 문재인 정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국가 서훈 포상자 7만 3천 명 중에 과학기술 훈장 120명, 오직 0.16%밖에 안 됩니다. 국가발전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정부기관에 과학기술자 너무 부족합니다.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고작 13.8%밖에 안 됩니다. 고위공무원 80% 이상이 행정직 공무원이고, 현장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예산 선정해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공상 인사행정으로 과학기술 선도국가는 꿈도 꿀 수 없겠지요. 총리님,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늘리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발전 원동력이 과학기술이고, 네. 또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고위공무원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형 직위라든지 민간 경력 채용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위공무원단과 공직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술직 등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적극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광역지자체도 시장, 도지사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과학기술 기본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데 의견을 반영하시겠습니까? 관계부처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나오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불황으로 지방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시름이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호 성공에도 300개의 중소기업이 피와 땀이 묻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공기업, 대기업에서 너무 낮은 인건비를 받기도 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다소 지원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그런 기업들을 돕기 위한 그런 조달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좀 그 새로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역별 중소기업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슈가 조달청 발주,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도 20년간 벤처기업을 경영해봤습니다만 공공기반 사업에서 늦은 예산 집행은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과학기관 8개월을 보장하는 조기발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조달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뭐 8개월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개월로 일률적으로 좀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조금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 규모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수요 시기 등에 따라서 파업 기간을 좀 결정되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성과에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으로 3만 5천 개 일자리 해외로 빠졌습니다. 외국과 같이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 기업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굉장히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좀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 역시 공학 출신 우수한 장관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대 큽니다. 발탐사 발사하고 KPS 개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우주기술 중에 레이더라든지 열조개선 그리고 정지궤도 센서 같은 탑재체 기술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우주항공 관련 기관, 우리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연구개발 총괄본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향후에 그 항공우주청 설립 과정에서 우주 관련 연구 기관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이나 기능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위성 아리랑 천리안 차세대 중형위성 초소형 운지위성 사유위성 많습니다. 향후 몇 개 더 발사하실 겁니까? 지금 개발 중인 위성이 33개이고 예.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내 아리랑 위성 거의 판매 안 됐어요. 위성 활용도, 위성 정보 산업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도 미국의 앨런 머스크 같은 스타링크 사업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향후에 민간 위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정보를 활용한 그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그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역량이 좀 높아져야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적인 R&D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들어가셔줬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토교통위 위원 됐는데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위성 영상에서 5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 1호가 작년 3월에 발사된 거 아시죠? 네. 네. 이제 국토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성 활용 촉진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장관님, 아까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이미 국토부 산하 공기업 혁신을 발표하셨죠. 네. 그런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과 건설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간 합동 TF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이 변화 대상 정책 대상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X 경우에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네. 민간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적 측량 시장에도 네, 민간 부분의 비중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 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습니다. 수포 갑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LX의 김정열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가 10만 명이고 매출이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예산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산업의 발전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국토부 유일의 산업진흥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키울 생각 없으십니까? 이 산업진흥원이 21년 작년에 손실을 보이는 등 재무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도 좀 새로 발굴도 하고 네. 또 우리 지원 예산들도 예산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민생안전, 국가안보, 경제발전 모든 분야에 현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아니, 정치는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주과학기술 강국, 미래산업 부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